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네이도 마스터 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AI 파일을 이용해 3D 로고를 제작하고 거기에 패스를 이용해 텍스트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말보단 영상으로 보여드려야겠죠? 새 프로젝트 만들어주세요.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토네이도 로고 AI 파일을 열어볼게요. 상단에 파일 임포트 할 수 있는 툴 클릭해 주시고 준비된 로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I 파일이 열려요. AI 파일은 그룹 객체로 들어오게 되고 패스가 이렇게 다 활성화된 채로, 포인트가 활성화된 채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토네이도에서 펜툴로 그린 도형과 동일한 속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펜툴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 영상 보고 와주세요. 패스 레이어 선택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어트리뷰트의 3D 오브젝트 체크해서 이렇게 3D 형태로 변경해 줄게요. 이 3D 오브젝트를 체크하게 되면 기존 2D에 있던 스타일 효과는 모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머테리얼 탭에서 다시 효과를 줘야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아래쪽에 있는 베벨 속성부터 지정하고 갈게요. 익스트루드는 한 80 정도로 하고 베벨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로고가 만들어졌어요. 머테리얼 탭으로 이동해서 전체 객체에 매핑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면 단위 매핑, 타겟 매핑을 진행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페이스로 타겟면을 변경해 주시고 이네이블 체크해 줍니다. 디퓨즈에 원래 토네이도 로고와 비슷했던 주황색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내가 선택한 주황색과 조금 객체에 다르게 매핑이 진행됐죠? 그 이유는 이 앰비언트 색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매핑을 진행하고 싶을 땐 이 앰비언트의 색상도 디퓨즈의 색상과 똑같이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심하네요. 디퓨즈의 그라데이션 한번 적용해 볼게요. 디퓨즈 선택하시고 텍스처 부분으로 오셔서 타입을 필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펼쳐지는 필 탭에서 그라데이션으로 이동해서 유즈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색상은 원래 로고가 가지고 있던 색상을 기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 보이네요. 좀 제대로 랩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텍스처는 블렌딩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블렌딩 속성이 지금 멀티플라이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그대로 디세이블로 변경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컬러 값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방향도 좀 변경해 주시고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까지 효과를 줘봤어요. 이 다음에는 리플렉션에 오셔서 로고를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설정에 리플렉션 활성화해 주시고 이름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 텍스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라이브러리에 웬만해선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플렉션 텍스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쪽 아래에서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수치를 좀 높여주시고 아래쪽 수치들도 이렇게 살살살살 조정해 주시고 텍스처가 객체에 딱 맞게 매핑이 잘 되려면 이쪽 아래 옵셋과 타일링 수치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좀 조절해 보면 이렇게 적당한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이래도 잘 안 보이신다 하시면 화면 작업창을 약간 이렇게 틀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리플렉션이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페이스 했으니까 엣지와 사이드도 진행을 해야겠죠? 엣지 선택하시고 이네이블 해주시고 이번엔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의 머테리얼 카테고리로 이동해서 메탈에 소프트 메탈 하얀색을 지정해 볼게요. 동일한 속성을 사이드에도 지정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하얀색이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엣지, 베벨의 부분만 조금 더 반짝 빛나게 한번 잡아줄게요. 타겟을 엣지로 변경해 주시고 이 이미시브 이름 버튼 누르셔서 컬러 값을 명도 단위로 조금씩만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차이가 난 매핑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크니까 우리 조금 줄이고 볼게요. 모션 탭의 스케일 조금 줄여서 다른 애니메이션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창에 위치 맞춰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이 로고가의 회전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키 켜주시고 이 모션 탭의 로테이션의 Y축을 이동할 거예요. Y축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객체의 피봇, 중심점을 이 로고 하단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아래쪽 피봇에 보시면 이렇게 네 번째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키 다시 켜고 Y축에 마이너스 40을 먼저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60프레임 가셔서 4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120프레임에서 마이너스 40을 다시 입력해줍니다. 애니메이션 키 끄고 한번 보면 객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빛을 덜 받는 것 같죠? 이럴 때 살짝 각도를 틀어만 줘도 좀 효과적일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Y축 로테이션 값만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간 부분에 놓으시고 X축을 약간 뒤쪽으로 마이너스 10도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면 방금 전보다 광을 더 면적이 많이 받게 돼서 더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답니다. 여기서 디테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지금 만들 효과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하는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효과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패스 쉐입은 동일한 위치를 컨트롤 CV로 객체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머테리얼 탭으로 와서 이쪽에 있는 매핑 소스를 모두 다 초기화해 줄 거예요. 초기화 버튼, 이 머테리얼 타입에 있는 뉴턴 표시 눌러주시면 되고 모션 탭으로 이동해서 크기와 위치를 객체를 감싸는 느낌이 들도록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머테리얼로 와서 투명한 느낌이 나는 매핑 효과를 제작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디퓨즈를 우선 꺼주시고 앰비언트도 꺼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플렉션에 방금 전 이 객체 매핑할 때 넣었던 텍스처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트랜스퍼런시에 알파 값이 있는 소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밝은데 객체가 되게 어둡게 보이죠? 이거는 오브젝트 어트리뷰트에 가셔서 블렌딩 모드를 믹스가 아닌 애드로 변경해줍니다. 벌써 좀 약간 느낌 오죠? 자, 여기서 이 반사 강도, 리플렉션의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수치를 좀 조절해 볼게요. 밝게 조절을 해주시면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유리알 안에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살살살살 수치를 변경해서 조절해 보시고 다시 플레이 한번 해보면 방금 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로고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게만 돌아갈 때보다 있으니까 훨씬 역시 디테일은 다 해놓고 나서 보람이 있네요. 여기서 배경 하나 넣고 계속 진행할게요. 씬 탭으로 가셔서 백그라운드에 또 제가 미리 텍스처를 준비해 왔죠. 이렇게 배경 하나 넣어주시고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패스툴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 객체 아랫부분, 로고 아랫부분에서 계속 회전하는 텍스트를 만들 건데 이 객체를 감싸는 동그란 패스를 그려줄 거네요. 우리가 패스툴로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숙하니까 서클 객체로 가셔서 이렇게 서클 객체를 로고에 좀 가득 차도록 크기와 맞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서클 객체에서 우클릭하셔서 이 객체를 패스로 변경할 수 있어요. 카피 투 패스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 서클 객체를 삭제해 보시면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패스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바닥으로 위치할게요. 로테이션 마이너스 90으로 해주시고 Y축 아래로 쭉 내려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라 돌아가도록 텍스트 하나를 꺼내볼게요. 텍스트 툴 선택하시고 입력하신 다음 이 텍스트와 방금 그린 서클 패스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모션 탭에 패스 애니메이션으로 가셔서 패스 오브젝트를 서클 패스로 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 탄젠티얼에서 축을 마이너스 Y로 맞춰줍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좀 보이죠? 근데 이상하죠? 이때 객체의 로테이션 값을 줄 건데 지금 이 상태에 모션 탭에서 로테이션 값을 주게 되면 객체 전체가 돌아가게 돼요. 저는 글자 하나하나의 로테이션을 주도록 할 거예요. 캐릭터 메뉴로 오셔서 여기 보면 로테이션 Z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객체 각각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다시 모션 탭에서 포지션 애니메이션 잡을게요. 정면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2D 객체와 3D 객체가 따로 놀고 있어요. 이때 해줘야 되는 옵션이 오브젝트 어트리뷰트의 Enable Depth 체크해줍니다. 애니메이션 키 켜주시고 포지션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120프레임 가셔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애니메이션 키 끄고 한번 보면 잘 따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약간 공간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반사되는 게 없으니까 약간 심심하죠. 그리고 반사면이 되는 플랜 객체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3D 지오메트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플랜 객체를 적당히 영역을 지정해서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모션 탭에서 로테이션 X축 마이너스 90으로 바닥면으로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반사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트리뷰트로 가셔서 리플렉션을 체크해주고 하이드 플랜 해서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단면이 너무 반듯하게 보여요. 위치 좀 적당히 맞춰주시고 이 부분을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머테리얼에서 매핑 속성을 줄 거예요. 트랜스페어런시로 가셔서 여기가 투명도 조절하는 곳인 건 아시죠? 이 텍스처의 타입을 필로 변경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필 탭이 또 활성화돼요. 여기서 유즈 그라데이션 해주시고 두 번째 디바이스 더블 클릭하시고 오퍼시티 값 조절합니다. 그러면 절단면이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지고 있어요. 패스선 잠깐 눈 꺼줄게요.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회전할 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디테일이에요. 오늘은 간단한 3D 로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제작해 놓으면 크거나 작거나 자유롭게 크기와 위치를 변형해서 어디에나 응용 가능하니깐요. 기초 튼튼 3D 로고 애니메이션 이제 어렵지 않아요. 채널 리뉴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자세한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vri.co.kr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브리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